사건 처리를 하다 보면은 사장님들께서 굉장히 억울해하세요. 돈이 굉장히 많이 드니까. 그 고객이 잘못한 거지 식당의 책임이라고 볼 수는 좀 없지 않겠어요? 안녕하십니까? 한국소비자원 이선동 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국소비자원 과장 오상아입니다. 나도 봤어. 우리 사건에서도 치아파절 사고는 많이 접수가 되고 있고 사기는 아니지만 실제로 식당에서 이런 일이 종종 발생을 하고 있지. 비해구제도 또 많이 접수가 되고 있고. 그러니까요. 갈비찜, 해물찜, 떡볶이 여태까지 제 이가 성한 게 다행이라니까요. 이렇게 많이 접수가 되고 있는데 정말 이 식당 이물질 사고로 치아가 파절되기도 하고 심지어 크라운이 떨어져 나갔다는 그런 경우도 있고 정말 치과 치료의 모든 형태를 다 본 것 같다. 사건 처리를 하다 보면은 사장님들께서 치아 파절 같은 경우는 굉장히 억울해하세요. 사건에 따라서 다르지만 필요한 경우에는 임플란트 치료까지 필요한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는 돈이 굉장히 많이 드니까. 그래도 이제 사장님들이 이물질이 확인된 경우에는 대체로 책임을 인정하는 것 같아. 그렇죠. 이물질 같은 경우는 책임 소재가 분명하니까. 어쨌든 원래 치아 상태에 따라서 책임 범위라든지 손해배상 범위가 굉장히 달라지긴 합니다. 이물질이야 그런데 근데 갈비탕 뼈 씹어서 깨진 거는 조금 어쩔 수 없지 않아요? 그런 경우는 사장님들이 조금 힘들어하실 것 같아요. 그렇죠. 갈비탕이나 오돌뼈 같은 음식은 드시는 분들이 그 음식 안에 딱딱한 게 들어있다라고 예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조정할 때 그런 경우는 사장님들께 100%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라고 하진 않습니다. 그렇지. 뼈 해장국이나 해물 칼국수 같이 딱딱한 물질이 들어가 있을 수 있는 그런 업종에 계시는 사장님들은 종종 이런 치아 사고가 발생한다고들 얘기를 하고 계셔서 피해가 많은 것 같은데 이런 업종의 경우에는 그 소비자들이나 고객들에게 딱딱한 어떤 물질 때문에 치아가 손상될 수 있으니 조심해 주세요라는 경고문을 좀 붙여놓으면 소비자들이 피해를 좀 줄일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 같아. 경고문 안내문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피해를 예방하는 데 도움도 되고요. 요즘 신발 벗고 들어가는 식당, 좌식형 식당들에도 신발 분실을 주의하라는 안내문이 많이 붙어져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요새는 거의 붙어 있대요. 원래 술집에서 신발 잊어버리고 그 사장님 쓰레빠로 집에 오는 게 국룰 아니야? 요새는 경고문이 있으니까 그래도 좀 그 와중에도 봉지에 잘 넣어서 놨다가 잘 신고 오는 것 같아요. 선배 정말 변치 않으시네요. 요즘에 안내문 많이 붙여두고 있는데 사실 그게 법적 효력이 있지는 않아요. 비닐봉지를 비치해 두거나 또는 안내문을 붙이는 것만으로는 공중접객 업자가 임치받은 물건의 보관과 관련해서 주의 의무를 다했다고 보기는 좀 어렵거든요. 상법 152조 내용인데요. 쉽게 얘기해서 사장님들이 손님들이 벗어놓은 신발들이 분실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데 비닐봉지를 비치해 두고 또는 안내문을 붙이는 것만으로는 그 주의를 충분히 했다라고 보지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그렇지. 그 상법에서는 고객의 휴대품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써붙여 놨다고 하더라도 사장님들에게 책임을 묻도록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기 때문에 사장님들이 굉장히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사실상 그냥 경고문이 더 이상 소용이 없는 거네요? 우리원 조정 결정 사례를 보면은 손님들이 오픈된 신발장에 신발을 두거나 식당 입구에 신발을 두면은 신발이 분실될 수 있다라는 걸 예상할 수 있기 때문에 고객의 부주의도 일부 인정을 해서 손해배상 범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장님들이 경고문을 좀 붙여놓으면 소비자들도 더 조심하기 때문에 이런 피해가 좀 줄어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그러면 사장님 슬랩바 비용도 좀 아낄 수 있지 않을까? 배달앱 요즘 안 쓰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이용률이 굉장히 높죠. 저도 처음엔 단순하게 배달앱 관련해서 어떤 문제가 생길까 생각은 했었어요. 저도 처음에 배달 과정에서 생기는 문제가 뭐가 있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주소를 잘못 적는 것은 그 고객이 잘못한 거지 식당의 책임이라고 볼 수는 좀 없지 않겠어요? 그렇죠. 근데 저도 이사한 후에 이전 주소지로 치킨 배달을 시킨 적이 있어요. 그래서 문 앞에 두고 가주세요라는 메모까지 남기는 바람에 얼굴도 모르는 분께 뜻밖의 선물을 드리고 저는 치킨 없이 맥주만 홀짝홀짝 했었었죠.
과장님 잘못했네. 잘못했어. 네, 제 잘못이죠. 그래서 요즘에는 배달 시킬 때 꼼꼼하게 확인을 해요. 근데 좀 애매한 경우도 있어요. 햄버거를 19,000원치 시켰는데 배달료가 2만 원이나 붙어서 주문 취소를 했는데 취소를 안 해줘서 우리 원에 사건 접수가 된 적이 있었거든요. 그 중간에 이게 주문해놓고 취소하는 건 곤란하지 않을까. 더군다나 조리를 시작했다면 식당에 손실이 크기 때문에 그건 좀 곤란할 것 같아. 그렇죠. 고객 부주이긴 하는데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사업자든 소비자든 양쪽 다 시간, 돈, 에너지를 다 써야 되기 때문에 분쟁을 예방하려면은 배달 가능한 지역을 정확하게 기재하고 거리별로 배달 비용이 다를 경우에도 정확하게 고지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장님들께서 조금만 관심을 더 가져주시면 분쟁을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바로 광고 사진과 실제 음식이 다른 경우. 그렇지. 그 사장님들이 음식을 너무 예쁘게 또 너무 잘 나온 것만 이렇게 올려놓다 보면 또 실제로 그렇게 하시겠지만 그것이 나중에 분쟁의 원인이 되기도 하지. 고객 입장에서 약간 소개팅에 나오시는 분들 이런 느낌? 실제로 통돼지고기가 들어간 김치찌개 사진을 보고 배달을 시켰는데 잘게 잘린 돼지고기가 들어간 김치찌개가 배달이 돼서 사건 접수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고객 되게 많이 실망했을 것 같은데 나도 유사한 경우가 있었는데 멜론을 반통을 통째로 그릇으로 만든 그런 빙수 사진을 올렸는데 그래서 주문을 했더니 도착한 것은 그런 그릇은 없고 멜론 조각만 위에 이렇게 조금 올려놓은 그런 경우에 되게 많이 실망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저도 그런 경우 본 것 같아요. 그래서 법적으로 따지면 좀 애매하긴 하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어쨌든 제공된 제품에 대해서 사전 정보가 미흡했다라고 판단하고 환급을 권고하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맛있게 보이는 사진을 올리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것이 법률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 하는 점에 대해서 좀 아시면 좋겠습니다. 사장님들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드시죠? 경영이 많이 어려우실 텐데요. 오늘 우리가 마련한 이 영상이 우리 사장님들 사업에 조금이라도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많이 힘내세요. 네, 오늘 이 영상이 사장님들 앞으로 식당 운영하시는데 그리고 고객들과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